안녕하세요. 안경모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기를 방치했을 때 감기는 다 나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콧물이나 기침이나 즉 우리가 비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비염이 뭐죠? 말 그대로 여기 코에 생긴 염증, 코비자, 염증, 염자, 코에 생긴 염증입니다. 근데 이 코에 왜 자꾸 염증이 생기죠? 우리가 양방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모든 병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또 주기성이 있으면 그게 만성이라는 크로닉이라는 영어로 크로닉이라는 말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사람이 일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감기 이후에 후유증으로 회복이 안 되고 남아있는 증상이 코에 나타나는 증상이 비염이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비염은 코감기다 그랬더니 코감기와 비염의 차이점이 열이 있느냐 없느냐, 열이 있으면 코감기, 열이 없으면 비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뭐 그것도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저는 그거를 뭐 급성 비염, 만성 비염 이렇게 좀 나누어서, 급성이란 뭔가 지금 감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코에 생긴 염증, 만성적으로는 또 급만성 비염은 코에 계속 일정하게 비점막이 부어서 충혈되고 콧물 재채기,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 내 체온의 상태에 따라서 또 콧물 재채기, 비염, 이런 비염 증상이 생기는 것을 만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비염 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3대 증상이 있어요. 이 첫째는 콧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콧물이 이렇게, 이 코죠, 이 코인데 콧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 콧물이 쭉 흐르는 거, 콧물. 그다음에 이게 비점막이거든요. 이게 비갑계라 그래요. 비갑계. 여기 세 고기 덩어리가 있는데 요 맨 위에 두개골 밑에 있는 요 고기 덩어리를 상비갑계, 위에 있다 위상자 상비갑계, 가운데 있다고 중비갑계, 아래에 있다고 하비갑계. 이게 이제 코끼리라 하거든요. 하비도, 중비도, 상비도라 그래요. 요것들이 길을 따라서 쭉 갔다 공기가 숨을 쉬면 쭉 내려가서 요렇게, 이게 기도거든요. 이게 식도고 이건 기도예요. 이렇게 후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공기가 배로, 여기 기관지, 그 다음에 모세기관지, 폐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서 가스 교환을 해서 다시 호흡을 통해서 토해내는데, 여기에 이제 콧물이 흐르고 비갑계가 부으니까 코가 막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콧물이 정체되고 비점막을 건드리다 보니까 간질간질해서 애취하고 재채기 하는 재채기 증상, 즉 콧물, 코 막힘, 이렇게 애취하는 재채기가 비염의 3대 증상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만성이 돼 버리면 이 만성적인 비염이 계속 이런 증상이 되면 이게 비점막이 이렇게 부어요. 이게 두툼해서 비갑계가 이렇게 부어요. 비후성 비염이 돼 버리거든요. 이렇게 돼 버리면 코가 목구멍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걸 후비루라 하거든요. 후비루. 보통 후비루 증상을 콧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간다 이러면 이거는 만성적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더 만성화되면은 면역이 확 떨어져요. 그러면 비염 증상이 있으면서 여기 눈이라든지 코를 자꾸 이렇게 간질간질하니까 부벼요. 이런 알러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럴 경우에는 더 만성화되어서 알러지성 비염으로 되어버리죠. 우리가 비염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 코감기라 이야기하는 급성 비염이나 이런 만성화되어서 만성 비염에서는 아까 비점막이 부어서 나타나는 비후성 비염이나, 또 보통 비염이 걸리면 사람들이 항생제라든지 소염제라든지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먹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되면은 이 비점막 자체가 맨질맨질해져요. 우리가 비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비점막 세포가 이렇게 위축이 되다 보니까 위축성 비염이죠. 이럴 경우에는 좀 비염 치료하는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살덩어리잖아요. 이게 막 자라다 보면 코가 막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비중격 망곡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비인후과에서는 뭐 수술을 하기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좀 더 진행이 되면 어떻습니까? 더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뭐 비염과 병행돼서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 앞면을 보게 되면 이게 부비동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전두동, 동굴이에요. 동굴. 우리가 두개골이나 앞면에 있는 여러 가지 동굴,
여기는 저평동이고 이 동굴이 몇 개 돼요 얼굴에. 근데 여기에 비점막이 붙다 보면 점액이 나와서 이 동굴에 점액이 이렇게 고입니다. 우리가 엑스레이 축농증 사진 찍어 보면은 그런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 농에 대한 얼룩들이 여기 있다 보면 원래는 면역이 있으면 이 점막에서 육모들이 점액이 고일 때 막 이렇게 해서 다시 퍼냅니다. 근데 면역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냥 고여 있죠. 이것들이 이제 축농증이 돼서 뭐 이비인후과에서는 여기도 펀치를 해서 뽑아내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재발도 되게 잘 되거든요. 코가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코가 그냥 달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코가 왜 달려 있어요? 뭐 쓰임새가 있어서 달려 있겠죠. 이 코라는 것은 첫째 뭡니까? 숨을 쉬죠. 이렇게 숨을 쉬고 호흡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냄새도 맡아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바깥의 온도는 예를 들어서 가을이다. 뭐 20도 정도 되고 우리 체온은 36.5도잖아요. 그러면 갭이 16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 공기가 폐로 들어가서 다이렉트로 들어가 버리면 이 신체가 깜짝 놀라요. 그러면 코를 통해서 이게 가온을 해야 되는 거죠. 폐로 도달되기 전까지 여기서부터 최대한 낮은 공기의 온도를 최대한 여기서 히팅을 해서 보일러를 가동시켜서 폐에는 무난하게 공기가 도달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코의 기능이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코가 항상 촉촉해야 돼요. 습도가 유지돼 점액이 분비가 돼야 돼요. 이게 항상 습도를 한 95%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코 안에 습도가 촉촉하게 항상. 그래야 여기에 먼지도 걸러주고 뭐 이런 청정 기능도 하는 거거든요. 먼지도 걸러주고 이게 폐에 도달되기 전까지 어떤 여러 가지 공기를 정화를 시켜서 도달되게 하는 것들. 그래서 뭐 이런 가온 기능, 가습 기능, 그 다음에 호흡, 또 뭐 있나요? 청정 기능, 또 냄새를 맡는 기능, 후각 냄새를 맡는 기능, 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러면서 비성이라고 하죠. 공명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런 제가 지금 말을 하지만 이 소리가 코에서 울려요. 그래서 이것들마다 공명을 통해서 소리를 또 확장시키는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코의 기능입니다. 총 6가지의 코 기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가 건강하게 되면 이런 기능들이 다 좋아지겠죠. 근데 왜 이런 코에 상습적으로 염증이 자꾸 생기느냐라는 문제를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코가 이 가온 가습 기능, 그러니까 포유류의 코, 즉 돼지코, 말코, 개코 이런 거는 뭡니까? 콧구멍만 있지 코가 없어요. 개들은 먹이를 먹을 때 입으로 밥을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영장류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게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그러면 이가 이렇게 된 이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씹어서 먹죠. 그러니까 코가 있는 콧구멍도 있지만은 여기 코도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퀴즈가 추운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의 코가 길까요? 더운 지방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사는 사람의 코가 길까요? 또 추운 지방에서 사는 사람의 콧구멍이 넓을까요? 더운 지방에서 사는 사람의 콧구멍이 넓을까요? 물론 인종이 우선합니다. 인종에 따라서 구조가 뭐 백인, 흑인 타고난 그게 있지만은 인종들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사람이 사는 자연 환경에 따라서 코의 구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뭐 큰 코든 작은 코든 구멍이 넓은 코든 좁은 코든 하여간 코에 염증이 생기면 다 비염이고 그것이 만성화되면 만성비염이 되어서 우리의 어떤 수면장애나 삶의 질을 되게 떨어뜨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비염에 관한 이런 어떤 증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의보감에 보면요, 코 부분에 보면은 코가 막히고 콧물이 흐르고 비염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요 두 손가락을 가지고 손을 이렇게 가지고 막 비벼래요. 뭐 너무 많이 비비면 여기 살이 까질 수도 있겠지만 막 비벼서 동의보감 내용 그대로예요. 요 콧등의 표피의 온도와 여기 콧구멍 안의 온도가 같을 정도까지 비비래요. 그렇게 되면 코가 뻥 뚫린답니다. 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요즘은 좀 그렇진 않죠. 나 땡땡 프레시라는 약국에 가면 아마 어떤 그 코 세척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생리식염수에 타서 이렇게 하면 콧구멍이 이제 여기 콧구멍이 두 개잖아요. 여기 한쪽 콧구멍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 반대쪽 콧구멍으로 물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코를 한번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한번 이쪽 콧구멍으로 나가서 이쪽 콧구멍으로 이렇게 세척이 되는 거죠. 그걸 하게 되면 코가 뻥 뚫려요. 또 생리식염수가 약간 짭조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세포도 소독도 되고 위축도 되고 감기 예방도 되고, 예, 그런 첫 번째는 여기 동의보감식으로 또 비비는 방법, 두 번째 나 땡땡 프레시라는 제품으로 이렇게 한번 씻어내는 코 세척하는,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뭐 그 소금물을 좀 해서 이렇게 해서 씻어내도 돼요. 옛날에는 저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방법들 있고, 뭐 또 하나는 우리가 좀 귀찮기는 한데 봄 되면 우리가 그 목련꽃이 피죠. 하얀 목련꽃이 피는데 그 뭐 목련 꽃봉오리가 탁 터지기 전에 꽃봉오리가 딱 맺혀 있을 때 그거를 따서 말려서 가루를 내요. 가루를 곱게 내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할까, 뭐 바세린 같은 거 있잖아요. 바세린에다 개요. 그거를 콧구멍 안에 이렇게 발라 놓으면 이 비점막이 되게 강해져요. 우리가 피부가 약하면 피부 로션 바르면 이 스킨이 조금 이렇게 그거 되듯이 비점막도 이렇게 알러지성 비염 같은 경우는 비점막이 되게 예민해져 있거든요. 위축성 비염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서 그걸 발라서 면봉에 이렇게 발라서 계속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혹시 프로폴리스가 있으면은 프로폴리스를 이렇게 발라도 돼요. 프로폴리스를 발라도 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코알비라는 그 사탕수수를 가지고 만든 캔디가 있어. 한약재를 추출해서 거기에다 믹스를 해서 캔디가 있는데, 그 목캔디, 뭐 목도 이렇게 좀 염증도 가라앉아요. 이게 뭐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뭐 이비인후과에 갈 시간이 없으면 한번 갔다 온 택은 됩니다. 그래서 사탕을 녹여서 이렇게 하고 해버리면 그 어떤 차가운 균이 뻥 뚫려요. 굉장히 좀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되고, 근본적인 치료는 좀 달라야 되겠죠. 우리가 체온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에 관한 부분들, 또 뭐 비염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봉동요법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척추에 관련되어 있는 그 신경 라인들을 잡아서 봉독을 치료를 하기도 하고, 교정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게 비염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어떤 체온 조절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있습니다. 뭐 사람이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또 열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소화기능 약한 사람, 강한 체질들마다, 체격들마다,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기운이 부족하면 보기를 해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고, 혈이 부족하면 보혈을 해서 체온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고, 뭐 둘 다 부족하면 보기, 보혈을 같이 하는 거고, 예, 에센스가 부족하면 보âm, 보정을 하는 것이고, 뭐 양기가 부족하면 보양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근본적으로 이렇게 인체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세포의 어떤 기능을 딱 갖추어서 그 연후에 이제 코에 관한 부분들은 아주 이제 뭐 건드리기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방법만 쓰더라도 비염에 관한 부분들을 얼마든지 컨트롤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염 치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내 몸이 좋아지면 비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여쭤보면 선생님 비염 치료됩니까? 물으면 비염 잘 안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솔직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비염이라는 것은 코에 생긴 염증이지만 코에 나타나는 증상이지 코병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코병이긴 한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한 코병이다라는 것은 한 10%만 맞는 것 같고, 나머지 90%는 우리 인체의 어떤 면역기능, 항원성, 자율신경계의 조절 능력, 뭐 대응 조절 처리 능력,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치료를 하면 비염은 얼마든지 치료가 되고 재발률도 줄일 수가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